6.25 전쟁은 총 3년 1개월 2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종결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총 전투병력은 약 325만 명, 북한의 총 전투병력은 약 330만 명이었다. 특히 중국이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인해 전술을 구사했기에 중국군 전체의 병력이 유엔군 모든 병력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국은 흑인과 백인 모두 한 곳에 통합되어 연대가 구성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기에 흑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24 보병연대, 즉 흑인연대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 흑인연대는 6.25 전쟁 초기에 투입되어 함창전투, 마산전투, 서북산전투 등의 전투에서 활약했다. 1951년 12월 미 육군은 모든 부대의 완전 통합을 명령했고 앞서 말한 흑인연대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한국전선의 전투부대들도 흑인, 백인 병력을 함께 편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전쟁에서는 백인, 흑인 구분 없이 같은 중대에 배치되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도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활약했다. 6.25 전쟁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중 최초로 제트기와 제트기가 공중에서 맞붙은 전쟁이다. 1950년 11월 1일 북한군의 전투기가 미군의 F-80 슈팅스타 편대를 기습하면서 사상 첫 제트기 교전이 일어났고 전투 일주일 후인 11월 8일 미 군군의 러셀 브라운 중위가 북한군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며 역사상 첫 제트기 공중전 승리를 기록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될 당시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에서는 제4회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고 있었다. 북한의 남침 순간 브라질은 멕시코와 경기 중이었으며 경기 결과 브라질이 4대0으로 멕시코를 이겼다. 당시 한국 생활을 하던 미군들은 한국 음식을 꽤나 많이 접했는데 그중 한국 나물과 김치에 반한 미군들이 많았다.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도 미국으로 돌아가 김치를 담가 먹은 미군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6.25 전쟁에서의 공적으로 명예훈장과 태극 무공훈장까지 수여받았던 미국의 윌리엄 빈 장군이다. 그가 가장 즐겨 먹었던 음식은 마늘장아찌로 당시에 일부러 하산해서 더 얻어오기까지 했었다. 전쟁 후에 샌프란시스코 육군 장교회관에서 백선엽과 점심을 먹으면서 요즘 본인이 김치를 잘 담근다고 한국 생활 동안 김치 맛에 푹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 유명 사이다인 칠성사이다는 1950년 5월에 첫 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출시 한 달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해 사이다 생산이 중단되었었다. 전쟁 초반에는 한국군에게 식량난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북한군이 진격해 살아남은 병사 숫자가 적어서 먹을 음식보다 병사가 적었다고. 당연히 전쟁 중후반에는 식량난이 심했는데 식량이 부족한 미군이 부대의 잔반, 즉 햄과 소시지 등을 모아 끓여 먹던 현대 부대찌개의 기원인 꼴꼬리죽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의정부와 평택 등의 미군 기지 인근에서 부대찌개가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이 소식을 전국 각지 부대에 전하기 위해 전보를 보낸 이들 중 한 명이 송해로 추정된다. 이북 황해도 출신인 그는 6.25 전쟁 당시 전보병으로 복무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자신이 찍었던 모스보호를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에 출연한 영국 영화배우 마이클 케인은 왕립 퓨질리어 일대대의 영국 육군 병사로 1952년 8월 전쟁 당시 한국 최전선에서 복무했다. 6.25 전쟁에서 양측이 사용했던 탄약량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유럽 전선 전체에서 사용했던 탄약량과 견주어 봐도 대등할 정도로 총알을 많이 사용했다. 전쟁 당시 하루에 수십만 발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전쟁 직전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한국군에게 탄약을 좀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말했던 일화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군도 6.25 전쟁 때 세계대전급으로 화력을 퍼부어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고 한다. 도대체 탄약을 얼마나 썼길래 미군이 저렇게 말했을까? 전쟁 직전 한국군이 옹진반도에서 6일 동안 100만 발 이상을 소모했는데 그 결과 북한군 69명을 사살했다. 거의 북한군 한 명 죽이는데 14,700여 발을 쓴 거다. 포탄만 따져봐도 한 명당 350발을 넘겨준 수준이라 한국군이 탄약을 너무 낭비하니 달라는 대로 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매년 6월 25일마다 전투준비 태세 훈련을 한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국인들이 제주도, 일본, 서사모아로 이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제주도는 토양의 대부분이 현무암이라 농사짓기에 부적합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본행은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결국 남는 대안은 서사모아로 대규모 이주하는 것뿐이었기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만약 실제로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지금쯤 한국은 폴리네시아 국가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제주도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정부 피난지로 검토되기도 했다. 만약 이 안이 현실화되었다면 지금의 중국, 대만 관계처럼 분단된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까지 국군이 밀려내려왔을 때 측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주도로 피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 이후 중공군 참전으로 145태라는 위기가 닥치자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 사령부 등 북한군 및 중공군이 금당산 소백산맥 방어선에 도달할 경우 정부를 제주도로 이전해 공세 전환의 거점으로 삼자는 구체적인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연합군이 서울을 재탈환하면서 해당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중공군은 압도적인 미군 화력을 견디기 위해 이른바 지하 만리장성을 구축했다. 이 갱도망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참호와 보급로 등을 포함하면 전체 길이는 약 4,000km에 달했다. 중공 측 사료뿐 아니라 유엔군 기록에도 이 구조물이 실전에서 유효했다는 평가가 남아있다. 포격과 공중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유엔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반복되는 공세에도 지하 요새를 뚫지 못해 결국 공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하갱도망은 휴전 후 정리 과정에서 매몰되고 공세된 상태이며 민간 접근 불가 구역인 비무장지대에 묻혀있기에 외부에서 위치를 특정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전쟁 중 포로로 잡힌 인민군 일부는 휴전 이후에도 남한 기준이나 북한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 이주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북 양측 당국의 설득과 회유 끝에 남한에 잔류하거나 북송되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76명의 포로들은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흩어져 떠났다. 이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6월 26일은 6.25 전쟁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과 날짜가 일치하는데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날이었다. 즉 전쟁 개시 이튿날인 1950년 6월 26일은 김구 선생 서거 일주기이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연은 30년 주기 국장설이라는 징크스로 이어지는데 30년마다 국상이 일어난 뒤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첫 사례는 1919년 고종황제 승하 후 일어난 3.1운동의 학살이며 두 번째가 1949년 김구 선생 서거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이다. 세 번째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뒤 전두환 집권 과정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네 번째는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이다.